고은 시인이요. 여성 대학원생 성추행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재 변호사. 네, 그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있은 이후에 지금 연이어서 이 고은 시인에 대한 어떤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폭로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런지 그렇고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은 2008년도, 2000년도, 각각 93년도 이 정도입니다.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너무 자극적에서 방송에서 다루기는 부적절하지만 짧게 저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한 어떤 출판사 여직원의 손과 팔, 허벅지 등을 주물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어떤 출판사 사장이나 아니면 함께 자리했던 문인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저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문단 내에서 고은은 이제 거의 신이나 왕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또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20대 대학원생의 좀 신체를 노출시키고 몸을 더듬었다. 이런 정도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로 이 고은 씨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반성하는 태도, 사과,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런 회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한 번을 취재한 게 아니라 이제 복수의 취재원을 상대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취재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성추행들이 이제야 이제 좀 밝혀지게 됐을까? 보면은요, 김병민 박사. 네. 보통 예술계에서는 이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다운 기행이다. 이렇게 잘못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좀 묵인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계에서 술과 도박과 여자는 낭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한 신문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대목도 있는데요. 그동안 이 좁은 문화예술계 속에서의 막강한 권력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은 시인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 하나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걸까요? 출판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던 자리에서 이제 성추행 과정들이 일어났는데 출판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보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갖고 있었던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가 저지르고 하는 성추행이 그저 기행으로만 여겨지는 거고 일각에서는 절대로 고은 시인 옆에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 불문율이 서로가 알고 있었을 정도라는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옛날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에 대해서 감히 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 미투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는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꽤 오래전의 얘기고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그 권력을 내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세가 꽤 연세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회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운동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우 오달수 씨도요. 한 누리꾼 댓글을 통해서 얼마 전에 어떤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병민 박사 보니까요. 어제 또 한 방송에서 다시 성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어요. 근데 오달수 씨 당초에 성추행 폭로가 있었는데요. 좀 시간을 두고 오달수 씨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 어저께 배우 오달수 씨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명에 나섰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적극 부인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20대 시절을 돌아봤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 저녁에 있었던 뉴스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관방으로 데려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되고 오달수 씨가 유명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본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털어놓게 됐거든요. 자, 이제 선택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달수 씨, 이게 뭐가 진실인지 여부는 아직 국민들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는 과거의 일이라는 판단하에 만약 이것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이 언론에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이게 만약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터라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됐을 경우 후폭풍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투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의 사실이 단 1%라도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선행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다수 씨는 이제 20, 30대 돌아봤지만 과거를 돌아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한 상황인데요. 네, 진실 관계는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또 차분히 양쪽의 입장을 듣고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또 뭐 동아일보 일면도 보도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네,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서재원 검사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한 데에 이어서 어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엄정하게 잘 말했다고 보고요. 서지현 검사 폭로 때도 바로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해서 엄정한 주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을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화예술계를 이제 시작으로 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어제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김어준 씨의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 분열 공작이라고 하는 이제 논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논란으로 확산될 것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대통령이 나서서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 이념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측면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로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마지막 대통령의 옳은 말씀에 따라서 주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그 정신에 따른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는 좀 사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투 운동이 그동안 진행됐던 그 지금의 우리 사회 저변의 문화의식은 뭐였냐면 여성들을 가장 가벼운 존재로 보고 여성들을 나약한 존재로 보고 남성이 언제든지 여성들을 권력관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여성을 자기의 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의식 자체를 탁현민 행정관이 과학이라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선을 긋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요. 내가 미투를 공작이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여전히 여기와 관련해서 그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김어준 총수가 어제 어떻게 해명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친여 성향이죠. 이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배우 김여진 씨도요. 이 미투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또 약간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적시했습니다. 공작 같은 소리, 은혜 같은 소리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투, 위드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전 세계의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시길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애당초 이제 김어준 씨가 발언했던 부분 중에 가장 문제는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끄집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했던 사람을 가지고 공작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이용하는 것 자체를 또 공작으로 본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뭐 한겨레 신문 사설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 속에서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여성이 입었던 피해를 가지고 이제 와서 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 현재 나오고 있는 가해자들 중에 상당 다수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인사들이 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한 뒤에 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정치적인 기회로 분열하거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사회면 비하인드. 네, 사회면 비하인드를 통해서 미투 운동에 관련된 계속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네, 경찰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의 조동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동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동아일보도 이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다양한 지금 수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네네. 경찰청 출입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예. 이철성 경찰청장도 만나서 예. 물어봤을 텐데 예. 지금 굉장히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어제 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 SNS에 폭로되는 글들을 처음에 분석했을 때는 이제 9명 정도였는데 이제 계속 피해 사례를 주장하는 이제 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19명에 대해서 이 19명은 이제 좀 이제 유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명 정도에 대한 이제 그 성폭력 혐의 여부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워낙 과거 일이라 이제 실제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 지금 19명 중에 예. 누구 있습니까? 예, 뭐 이윤택 감독 뭐 이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하용부 씨, 그다음에 뭐 조중윤 씨 등 이제 현재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어제 밤에요. 지금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사 만화로 유명한 그 화백의 이름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동아일보도 그 화백 지금 예. 연락이 됐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이제 그 화백에게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이제 잠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한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 여성 작가가 바로 이 화백의 어떤 성추행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성 지금 웹툰 작가인데요.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2011년에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하려고 이제 그 대선배이자 이제 거장인 그 화백에게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하려고 갔더니 이제 그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이제 뭐 허벅지를 만지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웹툰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대선배님이고 이제 이 만화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마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런 거 정식 문제 제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가 2016년에 이제 한국 만화가 협회 이제 성폭력 피해 사례집에 이제 자신의 사례를 저렇게 웹툰으로 그려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이 찾아갔을 때 그런 네. 어떤 저런 말을 발끈하게 할 정도로의 그 해당 화백이 말을 했고 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줄에 서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만화로도 예. 지금 털어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미투 운동의 대상자가 된 옛날의 성폭력 전범들은 이게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에다가 조금 하나만 더 얹으면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피해자에게 제2차 가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함께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화백은 그러니까 어제 해당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성희롱할 생각도 없었다 예.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관련해서도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확인되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다양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동주 기자, 지금 예. 또 한 명의 인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판넬을 돌려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이분은 이제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활동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경찰청에서도 이제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같이 소속돼서 일을 했던. 예, 이제 경찰청에서 민간위원으로 임명한 이제 민간위원. 인권활동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인권 쪽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예를 들면 경찰이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다고 조사회를 꾸렸을 때도 이제 이분을 초빙해서 뭐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분의 시각으로 이제 조망하는 그런 그 위탁을 맡길 정도로 뭐 대단히 저명도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분도 이제 그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밀양에서 활동했던 여성 활동가가 이제 4년 전인 2014년에 이제 이 국장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강제로 이제 뭐 키스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미투로 폭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충격적인 것은 인권운동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권을 위해서 같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게 좀 더 충격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평소에 이제 인권을 주장하면 소수자의 권리를 늘 주장해왔고, 이제 이런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파이팅을 했던 분인데, 이제 정작 본인은 이제 그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여성분이 이제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제 나는 그래도 될 줄 알았다라는 이제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가 굉장히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을 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인권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촛불 시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이제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했던 분이 가장 반인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건은 지금 보니까 2013년 이후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형사처벌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김어준 씨의 그런 공작 발언이 바로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한 사실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뭐 진보 진영이나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가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자세로 저는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정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여야 따지지 말고 충분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인사가요. 지금 조동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물러났죠. 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또 인권위원직도 맡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물러났습니다. 예, 거기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정직 6개월 처분이 지금 충분한가? 그렇죠. 예, 사실 이게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시민단체인데, 이제 사실 이 국장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직이라는 표현이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너무 송반망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분이 핵심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그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임하거나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미투 운동 가지고요. 이런 논쟁들도 있어요. 결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제 타인의 이런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면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미투 폭로 같은 경우도 이제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행태를 언급하면 이제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성범죄에 한해서는 네.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 폭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하고, 또 무고죄에 의해서 좀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미투 운동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면 비하인드, 오늘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조동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